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형사법을 가르치는 김효범 변호사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형사법 기록형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서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변호사 시험 전 과목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단기간에 빠르게 점수 상승을 이룩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사법 기록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공법 기록형부터 보자면, 공법 기록형은 사실 그 공법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지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제 수험생일 때는 공법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록형을 어떻게 쓰나 이런 마음으로 3년 내내 그냥 하고 변시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공법 기록형에서 우리 그 강서민 변호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킬들이나 그다음에 목차 같은 거 그거라도 이제 제대로 잡으면은 그나마 이제 공법 기록형은 대비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어쨌거나 내용을 모르니까 한계가 좀 있었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고, 민사법 기록형은 일단 어렵죠. 뭔가 이제 형법이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높은 산인데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산인 반면에, 민법은 뭔가 망망대해에서 내가 헤엄치고 내가 지금 어디에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민사법 기록형도 기본적으로 민법 법리나 좀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은 그냥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또 피고를 잡는 거 그런 것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소법은 민사 기록형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형사 기록형 문제는요. 일단 저는 좀만 익숙해지면은 점수 상승이 쉽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게 그냥 계속 나와요. 진짜 그냥 까딱하면 친고죄 이런 거 나오고,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는지 없는지, 고소가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있어요. 또 보니까 고소 기간을 도과했는지 안 도과했는지 이런 거 보니까 고소 기간 도과해버렸네. 그럼 이때 공소기각 판결 내려야 되고, 아니면은 또 기판력 같은 거 있죠. 갑자기 뭐 상습범죄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범죄 경력 회복 같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상습범으로 약식 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면소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법리야, 좀 실제법적 법리야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르다지만 어차피 패턴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과장 없이 변시 그 기출을 한 5회차 정도만 보시더라도, 아, 그냥 이런 게 나오는구나,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책이 여기 우리 노수환 교수님의 핵심 형사 기록이라는 책이라고 입니다. 되게 제가 보기에도 참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수업 교재를 만들었어요. 수업 교재로 삼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기록형 두 번째는 이제 점수를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다른 거랑 달리 그렇게 목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은 목차에 뭐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신빙성 없는 증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진짜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목차 안 시켜주셔도 돼요. 진짜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형사기록형.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형사 사례형이랑 달리 기록형은요. 죄를 줘놓잖아요. 뭐 김갑동이 어떤 죄, 뭐 김갑동이 어떤 죄, 이런 식으로 죄를 줘놓잖아요. 우리가 사례형 마냥 그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죄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 김갑동이 있으면, 자, 김갑동의 A죄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나오고 뭐 B죄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차 안 잡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A죄면은 그냥 요건부터 먼저 적었었어요. 요건 이거다. 그 다음 밑에 그냥 법리 적고, 이제 여긴 학설 대립 그런 거 적을 필요도 없죠. 차라리 사례형이면은 학설 대립을 적어야 되니까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을 텐데, 기록형은 학설 대립 적는 순간 오히려 그거는 얘 기록형이 뭔지 모르는 거는 점수가 까입니다. 그죠? 학설 대립 절대 적으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다가 판례 키워드만 박아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법리에 이제 판례 이런 게 일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포섭 하시면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따로 목차 안 잡고 모든 죄를 다 저렇게 썼어요. 그냥. 예, 물론 이제 전문 증거 같은 게 이제 쟁점이 된다면은 먼저 증거 능력 없는 증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문 법칙을 써가지고 먼저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 안 날아간 것들 중에 얘는 뭔가 믿을 만하지가 않다. 뻑하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그러죠. 예, 뭔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거는 증거 능력은 있지만 증명력,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딱 이 정도만 써놓고 뒤에 이제 포섭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높은 확률로, 거의 90%의 확률로 전문 법칙이 문제가 되는 그런 죄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뭘로 정해져 있어요? 후단 무죄로 정해져 있어요. 왜? 저 전문 법칙을 묻는다는 거는 애초에 내가 전문 법칙의 예외 요건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증거를 날릴 수 있니 없니 그거를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럼 거의 90% 이상은 그 증거가 날아가게 돼요. 전문 증거 예외 법칙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증거들이 날아가니까 결국 남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거의 90%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나오는 패턴만 보더라도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형사 기록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공법이나 민사법 기록형보다는 훨씬 더 점수 상승이 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형사 기록형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몇 개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들으면서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나름대로 이제 OT니까 이제 형사기록형 할 때 저는 형사기록형 보는 법하고 그다음 메모하는 법, 그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자, 일단 형사기록형 점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점수 체계. 형사기록형 점수는요. 일단 첫 번째로 결론 점수가 있어요. 결론 점수. 결론 점수는 사실 이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1점, 뭐 진짜 많아야 2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 결론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겠죠. 왜? 결론을 틀리면 내가 범위도 틀렸다는 거니까. 범위를 맞춰야 어쨌든 결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명목적으로 한 1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사실상 비중은 꽤나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법리 점수인데 법리는 뭘 보고 점수를 매기냐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키워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뭐 준강도죄라는 게 나왔다? 그럼 반드시 나와야 될 키워드가 바로 절도의 기회예요. 절도의 기회. 자, 절도의 기회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를 쓰셔야겠죠. 절도의 기회란 뭐다? 절도가 절도 실행 중, 실행 직후, 범위 포기 직후 이제 사회통념상 절도 범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적고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 법리를 딱 쏙쏙 골라가지고 이제 적으셔야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키워드 하나당 뭐 1점에서 2점 정도 여기 배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키워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제 이게 더 점수가 올라가겠죠. 배점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안 포섭 점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 형사기록형 풀 때 이 키워드, 판례 법리 쓰는 데만 막 치중을 하시다가 포섭을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왕왕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사안 포섭 점수야말로 그냥 우리 형사기록형에서는 점수 받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안 포섭. 아시겠죠? 자, 형사 사례형이랑 달리 기록형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실관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기록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실무를 대비하기 위해서 진짜 사실관계를 우리가 기록을 읽고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을 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법 적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 포섭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사안 포섭을 해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그 형사 사례형에서는 사실 사안을 포섭할 만한 건덕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서 뭐 갑이 을을 죽였으므로 갑은 뭐가 성립한다. 갑은 여기서 뭐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뭐가 성립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거 하나조차 우리 형사 기록형에서는 다 잡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뭐 예를 들어서 을의 다리를 찌를 때 약간 망설였던 점 1번. 그 다음에 갑은 을의 배를 찌른 게 아니라 다리를 찌른 점 뭐 2번, 뭐 3번, 4번 이런 점을 봤을 때 갑은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비춰지므로 이런 경우에 갑은 뭐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진짜 사소해 보이는 거라도 우리는 기록형에서 하나씩 다 잡아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안 포섭 쟁점이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당연히 전문법칙, 일단 전문법칙은 예외로 할게요. 그거는 법리 문제니까. 자, 보통 이제 사기죄에서 기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안 포섭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오면 이런 거예요. 사기죄의 요건은 일단 기망입니다. 상대방을 속였어야 돼요. 근데 지금 피고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부인을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속일 생각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게 어떤 거죠? 보통 사람한테 돈을 빌릴 때 있잖아요. 변제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그건 사기가 됩니다. 맞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변소를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나는 피고인한테 돈 갚을 생각이었다. 난 변제 능력이랑 의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딱 바로 이거 사실인적 문제구나 하고 들어가서 얘가 지금 구라를 친 근거를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막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피고인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지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근데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채무를 한 벌써 1억 원, 2억 원이나 지고 있어요. 자기 재산은 없는데 채무를 많이 지고 있어요. 자, 이거 1번. 그 다음 또 보다 보니까 이미 예전에도 사기를 한번 친 전적이 있어요. 자, 그거 2번. 그다음 또 세 번, 뭐 보다 보니까 얘가 지금